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보낸 반관세 광고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라디오 연설을 조작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한 발언 일부를 편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광고가 발언의 맥락을 왜곡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이 광고에 약 5,300만 달러를 투입하며 미국 내 주요 방송사에 송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가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의 음성은 실제 연설에서 발췌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이 순서와 맥락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레이건의 발언을 미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건 재단과 포드 주총리, 그리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실은 논란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캐나다가 관세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추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미 해군을 통해 100억 달러 규모의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확보한 계약 문서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 구금센터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시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을 활용해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해군 군수시스템 사령부가 계약 발주를 담당합니다. 새 구금시설은 주로 텐트형 구조로 일부는 기존 해군기지 부지에 세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 시설들이 주당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루이지애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유타, 캔자스주에 건설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재 약 4만 1천 명 수준인 구금 수용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민자 구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안보부는 연방 계약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군 계약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공개한 계약 공고에는 구금시설 내 법정, 행정공간, 긴급의료 및 공항 연계시설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영토 보전이라는 새로운 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군이 국내 치안 임무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국토안보부와 해군은 이번 계약 방식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내무부가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 확대와 토지 관리 개선, 지역자치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극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안평원 유전 임대 재개, 엠블러 도로사업 인허가 승인, 킹코브에서 콜드베이 도로 건설 추진,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토지 분양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알래스카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알래스카의 잠재된 자원 개발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북극해안 평원 156만 에이커를 석유가스 임대 대상으로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행정부가 제안했던 개발 규제를 되돌리는 것으로 원빅 뷰티풀법과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알래스카 산업개발수출청이 보유했던 기존 유전 임대권을 복원하고 국립석유 보유진의 신규 임대지역 선정을 위한 공고도 발표했습니다. 엠블러 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연방 인허가가 재발급돼 공사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킹코브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건설도 토지 교환을 통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알래스카 원주민 베트남전 참전용사 3명에게 각각 160에이커의 연방 토지가 분양됐으며 해당 프로그램 신청은 올해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들이 책임있는 에너지 개발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범죄이민 대책 라운드 테이블에서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비온 폭격기가 비행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과 오픈소스 항적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2대의 비원이 텍사스 다이에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비원 전폭기 한 쌍이 카리브해를 거쳐 베네수엘라 연안까지 비행했다고 전했으며 미 당국자는 훈련 비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마약 문제 등으로 우리는 불만이 있다며 그 나라가 죄수를 미국으로 보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 단속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도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에게 마약을 들여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죽일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타깃으로 지목된 선박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확인하면서 수요일의 공습으로 용의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 발표에 따르면 9월 이후 선박에 대한 일련의 공습이 이어져 지금까지 최소 37명이 숨졌다고 보도됐습니다. 미군은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함정 8척과 PA 태상 초계기, MQ-9 무인기, F-35 전투기 편대, 잠수함 등을 배치하며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는 B-52 전략폭격기 편대가 폭격기 공격 시범 비행을 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폭격기 비행과 해상 타격은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까지 염두에 둔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전쟁 선포를 반드시 요청하지는 않겠다며 필요시 의회에 사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카르텔 압박 작전을 2001년 이후 대테러전과 비교하며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사냥해 죽일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 대두수출 핵무기 감축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제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대면으로 최근 몇 주간 다시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11월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는 말레이시아로 향해 협상을 조율 중입니다. 베센 장관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비현실적이며 이번 주 내로 협상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히토류 공급 유지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대두 수입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논의를 제안했다며 중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세계 경제 안정과 평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예산 중단 사태로 인한 식량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셧다운으로 인해 오는 11월 1일부터 85만 명 이상의 버지니아 주민이 스냅 식량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버지니아 주민들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이용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주 정부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식량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이 정쟁을 멈추고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마크 워너와 팀 케인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정부는 비상 예산을 투입해 연방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긴급식품 보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킨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굶주린 주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제공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주지사는 긴급자금 사용 권한을 확보해 복지기관과 구호단체를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곧 각 지역 사회복지국과 식품은행을 중심으로 긴급 구호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 사회보장청이 2026년도 사회보장연금 및 보조소득급여를 2.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약 7,500만 명의 수혜자에게 적용되며 평균적으로 매달 약 $56의 연금이 추가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제도로 2025년 인상률은 2.5%였습니다. 사회보장청은 이번 조정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7,100만 명의 사회보장 수급자는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SSI 수급자 약 750만 명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사회보장청은 12월 초부터 우편으로 수급자에게 인상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계정을 가진 수급자는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인상 통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등록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알림 설정을 통해 문자나 이메일로 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변경 내용은 11월 말부터 같은 시스템의 메시지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근거로 계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